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과일을 잘못 선택하면 당뇨와 뇌졸중 위험이 두세 배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상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과일을 챙겨 드신 분들이 오히려 그 과일 때문에 혈당이 치솟고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때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몇 달 만에 혈당이 급상승하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는데 60대 이후엔 그 상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례들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68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호님은 평생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는 분이었죠. 특히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바나나 2개와 포도 1송이를 꼭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셨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어서 결국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셨죠.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아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거든요. 김영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 김영호님은 이후 저와 상담하면서 과일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위험한 과일은 끊고 몸에 맞는 과일로 바꾸신 지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호님처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당뇨와 뇌졸중을 불러오는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드시는 바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당분이 동시에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약해지는데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몸 밖으로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죠.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층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할 경우 심장 부정맥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70세 박순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순자님은 변비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한두 개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200을 넘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가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정상 수치가 3.5에서 5.0 사이인데 박순자님은 6.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7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각설탕 7개 정도의 양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면 각설탕 14개를 한꺼번에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60대 이후엔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시고 대체 과일로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블루베리는 당분도 낮고 칼륨 함량도 적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당분이 약 15g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칼륨도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가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일부 고혈압약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바나나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포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도는 당분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 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포도 100g당 당분이 약 16g 정도 들어있는데 한 송이가 보통 300g 정도 되니까 한 송이를 드시면 당분을 거의 50g 가까이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이에요. 한국당뇨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60대 이상 그룹의 당뇨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2.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포도알 하나하나가 당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이정우님은 거봉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거의 매일 한 송이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봉은 일반 포도보다 알이 크고 당도도 더 높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응급실에 가보니 신장 결석이 생긴 거였습니다. 옥살산이 쌓여서 결석이 만들어진 거죠.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정우님은 그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5mm 크기의 결석이 2개나 발견됐어요. 다행히 자연 배출이 가능한 크기였지만 배출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정우님은 포도를 완전히 끊으셨고 대신 사과를 소량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사과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훨씬 안전합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건포도는 수분이 빠진 상태라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포도 100g에는 당분이 무려 65g이나 들어있어요. 생포도의 4배 수준이죠. 그래서 더욱더 피하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건포도가 철분 보충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데 60대 이후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혹시 포도를 건강식으로 믿고 자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열대 과일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망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고는 혈당 지수가 무려 80에 달합니다.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망고는 그걸 훌쩍 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73 정도인데 망고가 그것보다도 높다는 뜻입니다. 밥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거죠. 아시아 노인 영양 연구 결과를 보면 망고를 자주 먹은 그룹이 당뇨 전 단계로 진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건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뇨로 진행됩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달콤함 뒤에 엄청난 당분이 숨어 있는 거죠. 망고 한 개에는 약 45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양입니다. 64세 김미화님은 망고를 정말 좋아하셔서 여름마다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해요. 망고 주스도 자주 만들어 드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300 이상 치솟아 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평소엔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알고 보니 망고를 매일 한두 개씩 드신 게 문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망고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서 당분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김미화님은 그때부터 망고를 완전히 끊으셨고 석 달 후 혈당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달콤한 맛이 당기실 때는 망고 대신 토마토를 드시라는 거예요. 토마토도 은근히 달콤하면서 당분은 훨씬 낮거든요. 토마토 한 개에는 당분이 약 5g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망고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리고 망고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60대 이후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이라 옷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망고를 과일 디저트로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감을 찾으시죠. 그런데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위장에서 위석을 만들 수 있어요. 위석이라는 건 위 안에서 음식물이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걸 말하는데 이게 생기면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극심한 복통과 구토가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엔 응급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대학 연구팀이 위석 환자들을 조사해봤더니 환자의 70%가 감을 자주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떫은 맛이 강한 감일수록 탄닌 함량이 높아서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감은 당분도 높아서 당뇨 위험까지 높이는 과일이에요. 감 한 개에는 약 21g의 당분이 들어있고 곶감은 수분이 빠져서 당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곶감 한 개에는 거의 34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72세 최병수님은 가을마다 곶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대여섯 개씩 드실 때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당분을 200g 이상 섭취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죠. 그런데 어느 해 가을,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고 소화가 전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주먹만 한 크기의 위석이 생긴 거였어요. 결국 응급수술로 제거했지만 그 이후로 최병수님은 감을 완전히 끊으셨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길었고 한동안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가을철에 과일이 드시고 싶으시면 감 대신 배를 소량 드시라는 겁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당분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훨씬 안전해요. 배 한 개에는 약 17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감보다는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감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일 때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위석을 만들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만약 정말 감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완전히 익어서 떫은 맛이 전혀 없는 단감을 소량만, 그것도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을마다 감이나 곶감을 즐겨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좋은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켜줄 기적 같은 과일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약해지기 시작하는 뇌 기능을 지켜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죠. 미국 하버드 의학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40%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효과거든요. 블루베리가 뇌에 좋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만난 74세 정수미님은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챙겨 드셨는데 예전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이름이나 약속 시간을 잘 까먹으셨는데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대요. 게다가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을 보호해서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춰주거든요. 60대 이후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블루베리가 이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약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한 움큼 쥔 정도의 양이죠.
너무 많이 드시면 과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블루베리 한 컵에는 약 15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제품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오히려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제품이 더 신선할 수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섭취 방법은 아침 식사 후에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아요. 장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달게 만든 요거트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혹은 아침 시리얼에 블루베리를 올려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도 좋은데 이때 우유나 두유를 베이스로 사용하시고 꿀이나 설탕은 넣지 마세요. 블루베리 자체의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석 달만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과 하나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펙틴이 장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 염증이 줄어들면 동맥경화 위험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7세 한영희님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180으로 떨어지셨어요. 약도 먹지 않으셨는데 사과만으로 이런 효과를 보신 겁니다. 한영희님은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 껍질에 펙틴과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항산화 성분 중 절반 이상이 껍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농약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이킹소다를 약간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지르며 씻으면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밤늦게 사과를 드시는 건 피하세요. 저녁 9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밤새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쌓일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사과 한 개를 오전이나 점심 후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나 점심 식사 1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한데 최소 30번 이상 씹으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사과 종류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부사, 홍옥, 후지 등 각각 특징이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신맛이 강한 사과가 당분이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은 신맛이 있는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과를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실온에 두면 빨리 물러지고 영양소도 손실되거든요. 하루 한 개의 사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액 검사 수치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15g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 지방이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혈관이 약해지고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정말 좋은 과일이죠. 아보카도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를 늦춰주죠.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바나나의 칼륨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보카도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칼륨이고 당분이 거의 없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심혈관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송기철님은 1년 전부터 아보카도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40에서 110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송기철님은 아보카도를 처음엔 맛이 없다고 느끼셨는데 먹는 방법을 바꾸니 맛있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꽤 높은 편입니다. 한 개에 약 24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한 개를 다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섭취 방법은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잘라서 넣어 드시는 겁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채소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넣으면 비타민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혹은 아보카도를 으깨서 통밀빵에 발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와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완벽한 건강 식사가 됩니다. 아보카도를 고르실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무르면 과숙한 겁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 이틀 정도 두면 익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씨를 그대로 둔 채로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산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혹시 아보카도를 과일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 될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라이코펜이 암 예방은 물론 뇌졸중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핀란드 동부 대학에서 1,000명 이상의 노인을 12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효과죠. 특히 전립선 건강에도 좋아서 남성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리는 과일이에요. 여러 연구에서 라이코펜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유럽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의 혈관 건강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관 탄력성이 좋아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만난 72세 윤대식님은 2년 전부터 매일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지셨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토마토는 익혀 먹을수록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라이코펜은 열에 강한 성분이라 익혀도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세포벽이 깨지면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시판 토마토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10개 정도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 드시는 겁니다. 간식으로 생토마토를 드시거나 저녁 식사에 토마토 요리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아요.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라이코펜이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올리브유 한 스푼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다가 달걀을 풀어 넣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 스크램블이 됩니다.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걸 선택하세요. 색이 진하고 균일한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맛과 영양이 더 좋아요. 냉장 보관하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다만 잘 익은 토마토는 빨리 무를 수 있으니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냉장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둘 다 좋으니까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생으로, 내일은 익혀서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좋은 과일 4가지까지 모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로 뇌를 지키고, 사과로 장과 혈관을 관리하고, 아보카도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토마토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 4가지 과일만 꾸준히 드셔도 건강 수명이 최소 10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상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같은 과일들은 당분이 너무 높고 특정 성분이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과일들을 계속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과 위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죠. 실제로 이런 과일들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기거나 위석이 생긴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와 뇌졸중 위험이 2~3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과일들은 당분은 낮지만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지어 암 예방 효과까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과일 섭취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석 달에서 6달 사이에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당뇨, 신장병,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합병증 때문에 70대 초반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하게 90세까지, 심지어 100세까지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시니어분들 중에는 80대 후반인데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부터 시작해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한 달 후에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개선되며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려면 바나나와 포도는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후 혈당을 지키는 아침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끊고 어떤 과일을 챙기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오늘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